네, 오늘은 지난번에 찍었던 유튜브 대신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영상의 후속편으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실제 그 현장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어색하네요. 네,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도담초등학교 1년차 교장이고요. 올해로 총 30년 6개월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동안 참 오랫동안 만났는데, 저도 나름대로 독서 교육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독서 교육,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에 아이들 미디어 사용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튜브나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이 맞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런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당연히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활동을 적게 하니까 염려가 많이 되죠. 사실은 아이들만 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현대인이 갈수록 거의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그 다양한 경험들과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에 너무 중독이 되다 보니까 다른 활동을 더 못하게 되고 또 기회도 많이 뺏기게 되고 또 소위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지 않아야 될 영상들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학습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또 밤에 잠을 잘 못 들어서 아침에 불규칙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미디어 사용 시간과 독서 시간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혹시 아띠님은 네. 매일 책을 보시나요? 아니죠. 근데 저는 아이에게 미디어 시청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려다 보니까. 근데 또 미디어를 안 보다 보니 아이가 책을 자연스럽게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면 다른 활동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굳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산책할 수 있거나 운동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이런 다른 활동들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집에서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가정 분위기. 네. 아빠도 엄마도 늘 사용하시고 자주 보게 되면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거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거 바로 노출됐거든요. 자극이 되게 시각적인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에너지를 쏟게 되고 제일 중독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독서 시간이나 다른 외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디어 시간을 줄이려면 지금 그 아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돼도 만약에 지금부터 올해부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할 거야. 몇 시 이후에 못 할 거야. 아니면 가족이 있는 밥 먹는 시간에는 못 할 거야. 갑자기 해버리면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미디어를 접하는 기회를 적게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독서 활동도 책이 얼마나 너가 공부하는데 필요한데 라고 그건 엄마 생각이지.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는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여두게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호주에서는 만 16세 미만에게는 SNS라든가 사용 금지 이런 법안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디어 환경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거실에서라든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걸 너무나 자유롭게 늘 갖고 있잖아요. 갖고 올릴 때마다 살펴보잖아요. 거의 노예가 되다시피. 근데 부모님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무음 처리를 한다던가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던가 꼭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한다던가 일적으로 사용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아이도 이제 그렇게 노출되는 환경에 좀 영향이 적어지죠. 부모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도 사용하지 않아요. 같이 산책하게 되면 그 시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가끔 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지각하는 애 거의 100%
밤 시간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웹을 본다던가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보고 못 자고 아침에도 늦게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학교 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8시 이후로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거 네. 거실 공간에 같이 있을 때 밥 먹 식사할 때 이럴 때 같이 부모와 같이 실천하죠. 아빠 이게 보면서 하는데 너는 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네. 만약에 미디어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뭐 쉽게 금방금방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심심하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읽냐면 심심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괴로울 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제가 책을 보거든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집에서 이제 할 게 없으면 다른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장난감 갖고 놀 수도 있고 책이 있으면 책을 보다가 볼 수도 있고 그 표지가 재밌어서 살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미디어 대신에 책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족끼리 저는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어울리는 시간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유대감 이런 게 있잖아요. 행복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스마트폰은 이런 거 가져다 줄 수 없는 자극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족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 규칙을 정하는 거. 저희 집도 주말마다 서점을 가요. 엄마, 아빠, 네. 제 아들 셋이서 원하는 책을 거기서 사서 네. 그리고 사니까 바로 보고 싶잖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카페에 가서 셋이 산 책들, 각자 산 책들을 앉아서 보는데 남편과 제가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보고 그리고 서로 그 각자 본 책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훌륭하시네요.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을 보는 환경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슈퍼에서 이렇게 뭐 물건 사잖아요. 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슈퍼 가듯이 네. 가끔 이렇게 가고 꼭 책을 안 사도 되잖아요. 네. 거기 책방 보고 와도 되고 이 책은 꼭 내가 갖고 있어 집에 와서 보고 싶고 하면 사잖아요. 네.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뭐 어디 음식점 가는 것처럼 도서관도 가고 책방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좋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집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친구 기다리거나 할 때 늘 서점에서 기다렸거든요. 어차피 왜냐면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10분 늦거나 20분 늦거나 또 빨리 오거나 하면 거기 가서 보면서 하던 이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런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좀 책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자 입장에서 독서는 아이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책을 접하는 이유는 물론 많은 책을 읽어서 뭐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지요. 근데 저는 제가 힘들 때 책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나한테 영향을 줬던 책들 이런 것들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책을 본다거나 하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꼭 거기서 좀 어떤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주인공의 한 말이라던가 아니면 작가가 쓴 어떤 명언이라던가 이런 거를 저는 직접 써요. 필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을 정성 들여서 A4 종이에 써요. 그 다음에 그걸 가위로 오려서 예쁜 색지 같은 거에다가 붙여요. 모니터에 이렇게 한 편에 붙여놓거나 아니 책상에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게 이렇게 했죠. 그 용어가 저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 꼭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인생의 중요한 어떤 등대, 이런 안내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를 돌이켜보거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그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책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에게 주는 인생의 책, 우리 인생의 뭐 드라마 이런 것처럼 책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힘들 때 한 번 더 볼 수 있는 책, 이런 책들 있기 때문에
아까 슈퍼 가듯이 뭐 도서관도 가고 서점도 가고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늘 좋아하는 책은 옆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집에서 네. 그 책이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책장보다는 네. 책 그 표지가 다 보이는 그런 책장 있잖아요. 네네. 거실에 그런 이렇게 정면으로 그쵸. 잡지 네. 꽂듯이 있게끔. 네. 그래서 늘상 보는 책은 거기다 두는 걸로 하면 아까 네. 서점 갔다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한테 책 사주고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거기에 두고 틈틈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가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구나. 그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엄마가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네. 가족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관심. 그렇죠. 그게 TV가 거실에 한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TV 업체라고 얘기 안 해요. 안 네. 하는데 TV 옆에 그런 책장, 표지가 네. 보이는 책장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정에 관련 책들을 좀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화, 아니면 우울한, 뭐 이런 여러 감정에 대한 책들을 좀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놨더니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해서 책을 직접 골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이야 뭐 나중에는 이제 사랑해 어디 있었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책을 이제 아이의 소중함을 엄마가 느껴하는 그런 책을 엄마 혼날 때 그 책을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엄마가 화났다는 책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아이가 저 같은 경우에 필요한 때에 맞춰서 최근에는 또 인사를 너무 안 해서 인사책을 좀 보이는 곳에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면 또 그 책을 또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너무 곳에 잘 하고 계신데요. 네, 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엄마의 감정도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가끔 분위기 파악 못해서 혼나는 아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해요. 네. 대단하십니다.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아들이랑 다음 질문을 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가정에서 아이들이 미디어 대신 독서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네. 네.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저도 한 아이 엄마로서 아이가 미디어 대신 책을 읽는다 이거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고 네. 모두가 원하는 일이 그쵸.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약속이 좀 필요하고요.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는 이제 어른들의 생각이고 아이는 제가 아까 힘들 때 심심할 때 읽는다고 했죠. 아이들도 자기가 그런 책을 읽고 싶은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 장소도 있고 그다음에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독서를 되게 강요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하기 싫거든요. 네. 누가 뭐 이거 먹으면 좋은 거 모르나? 알죠. 그다음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운동을 얼마큼 해야 돼. 알죠.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 지속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의무감이 들면 벌써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8살, 9살 시기는 책을 되게 좋아할 나이예요. 근데 이게 3학년 올라가거나 하면 책의 수준이 이제 줄글이 많아지고 그림이 적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공룡을 좋아하게 되면 공룡 관련 책도 막 보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책, 자기가 취향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책은 안 좋아. 이런 선입관이 있으면 안 돼. 아이하고 서점에 가서 자기가 보는 책은 그게 어떤 책이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만화책 이거 너무 많이 맞아요. 있는데 이거 읽어도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어떤 얘는 좋은 책이고 얘는 안 좋은 책이고 이런 선입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가 자기도 이제 다른 책도 이렇게 또 맛을 보게 되고 이것도 재밌는데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그 흐름이 이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저도 서점에 가면 한쪽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살짝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한 번 다른 책을 맛봤는데 너무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관련된 또 책들을 막 보게 돼요. 그 시기가 있어 보면.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이런 책은 안 좋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어떤 책을 취사 선택할 때 취향을 자기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분위기가 허용되는 분위기이고 강요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막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요즘에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책은 너무 중요해. 책을 꼭 읽어야 돼. 그래서 다 그 거실을 책을 다 배치를 해놓고. 그 벌써 부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이 얼만큼 책을 읽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책이 저도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 이렇게 쌓여 있고 또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뭐 추상적인 학습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고 문해력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학습을 위한 그 독서가 아니라 아까 그 아이에게 좀 이렇게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좀 자기가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할 만한 그런 책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학습적으로 접근하면 대부분들이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야, 어렸을 때부터 방에다 막 책 다 깔아놓고 기원할 때부터 이렇게. 근데 당연히 환경 조성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어떤 독서에 특화되기보다는 뭐 글쓰기나 아니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나 아니 운동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육을 잘 못하는 친구에게도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독서나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문해력 정도는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를 해야지 그거를 학습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독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도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방금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학습을 위한 꼭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독서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초반 좀 갈등이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좀 장난치고 막 이런 내용인데 네. 전혀 학습이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역사 관련 책을 좀 잘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책 사준 적도 있어요. 역사 관련 책들을요. 네.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욕심이었나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나에게 맞는 책, 난 과정이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편식하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하는 거 보고 저는 뭐 세계사, 문화사, 역사 관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화인력 이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해외를 가잖아요. 네. 그럼 항상 박물관 가요. 저 박물관에서 너무 행복해요. 일주일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취향이 다른데 어쨌든 제가 뭐 저도 편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에세이도 많이 읽고 만화책도 보고 뭐 이제 뭐 추리소설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봤지만 네. 결국에 성인이 돼서는 그런 어떤 인류는 왜 이렇게 변화하면서 발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노력들을 했지? 이걸 어떻게 가능한 거야? 또 어떻게 소통한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걸 좀 많이 가는 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는 또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기 취사 선택에 대해서 좋아하는 책이 생기게 되고 그게 꼭 진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네. 그 사람이 앞으로의 계속 어떤 책과의 대화를 하려면 그런 자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네.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 호기심을 좀 채우는 그쵸, 네. 방향으로 그 원하는 본인이 아직까지는 편식을 하더라도 학습적이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책들을 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책 보는 거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어떤 환경, 환경.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환경. 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야. 집에 왔는데 이제 뭘 보고 있어. 네. 그 환경, 다른 환경이잖아요. 네. 예.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가정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아이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TV를 보는데 같이 있는데도 엄마도 스마트폰, 아빠도 태블릿 보고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당연히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는 안 돼? 그건 아니죠. 저는 가족이 꼭 책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야기 책을 매개로서 아까 대화를 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게임 네. 이런 걸로 대화할 수도 있어요. 놀 수도 있고 또 같이 산책, 자전거 타기, 네. 뭐 아까 뭐 서점 가서 둘러보기 이런 것도 다 가족 문화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절로 그 아이는 이제 미디어가 아닌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그 맛을 느끼면
책을 보고 싶어서 안 다니나죠. 맞아요. 그걸 보고 싶어요. 지금 봐야 되니까. 네. 네. 다음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서.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뭐 좋은 사례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아 이런 방법들이 좋았었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학급에서 했던 건데 저는 이거 집에서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포스트잇으로 거기다 뭐 이렇게 써요. 그 관련된 뭐 좋았던 문구라든가 아니면 내 네. 생각이라든가 뭐 두 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빠도 쓰고 선생님도 쓰고 애도 쓰고 하면 엄마는 이걸 보고 이런 걸 왜 썼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 그림책을 꼭 아이만 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저도 그림책 좋아하거든요. 거기 수업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을 글귀를 남기는 거죠. 독서력이 아니더라도 네. 그 포스트잇에 엄마도 붙인 거 있고 아빠도 붙인 거 있고 형도 붙인 거 있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도 나도 그거 버리지 않아요. 뭐가 아니 그 책 뒷장에 쓰거든요. 그 네. 맨 뒤편 한 장 하고 여기다 네. 쓰는데 저는 이제 그냥 쓰는 것보다 그냥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해가지고 붙이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한 다음에 뭐 책 나눔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방식인데 그 아이들도 조금씩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의 책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하고 느꼈는데 엄마 아빠는 다르게 느낄 수 있네. 이런 사고의 그럼. 확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같이 그 어머님처럼 아이들하고 서점에 가서 같이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하면 좋지요. 네. 근데 그런 가정이 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왜냐면 그 쓰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아빠가 들어와서 가정생활하는 시간과 엄마가 활동하는 시간 아이가 활동시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옆에 이제 표지가 보이는 책장 네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있으면 그 언제든지 엄마 또 이렇게 썼네. 무엇보다 답글 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자연스럽게 이게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관계가 네. 있겠네요. 저는 학급에서 책을 돌려 읽기를 할 때 네. 그렇게 하게 해요. 그냥 한 마디라도 쓰게. 낱말이라도 쓰게. 그러면 거기 이제 반 친구들 애들이 다 쓰거든요. 이렇게. 네. 저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걸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누가 안 읽었구나 이것도 이제 학급에서 아시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썼구나 이거 볼 수 있. 근데 제가 쓴 것도 네. 다 봐요 애들이. 다행히 보죠. 야 선생님 뭐라고 썼지? 그래서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네요. 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죠. 네. 또 다른 뭐 사례가 있을까요? 그 짜투리 시간에 네. 그 읽는 습관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거실도 있지만 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는 책은 늘 책장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리돼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책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맨날 들어와서 책장 정리해야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곳에. 네. 그게 꼭 책이 아니어도 약간 무슨 다른 종류의 서적, 뭐 잡지나 뭐 이런 거라도 전기로 간행된 이런 거라도 예전에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 정기적으로 오는 과학 잡지 책이 있어요. 사이언스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행성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할 때 찾을 때 자연스럽게 찾는데 꼭 이렇게 귀국하는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좀 다양한 책, 그다음에 그 짜투리 시간이나 이때 볼 수 있는 책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 식탁에 신문을 놨더니 밥 먹을 때 아니면 간식 먹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보더라고요. 그런 짜투리. 밥 먹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얘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빨리 읽고 싶어. 그런 애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저는 못하게 해요. 우리 집의 규칙이 하면서 이제 밥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같이 먹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네.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방과후를 가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남아. 그런 시간. 그리고 뭐 원래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거 저는 원래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 아이 가방에 항상 책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니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엄마도 그 엄마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챙기면 그건 진짜지만 어떤 이렇게 내가 그거 책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내가 몇 쪽을 읽고 있는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이 통제당하는 느낌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통하는데 네. 이제 한 4학년, 5학년 보면 시간을 자기가 막 만들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거나 강요해서 책을 보는 애들은 책을 더 완전히 몰려요. 네. 극도로 싫어하게. 본인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책을 봐야 하나. 그렇죠. 네. 뭔가 보상이나 네. 강요가 아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종합해 봤을 때 독서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하거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를 강요하지 않는 거. 네. 그 책을 읽고 아이가 읽히게 하고 싶으면 본인부터 읽으라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같이 이렇게 뭐 슈퍼 가듯이 네. 뭐 가끔 서점도 가고 가끔 공원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도서관도 가서 도서관에서 꼭 책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고 좀 자료들이 있잖아요. 영상 자료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던가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 뭐 사다못해 행정부센터 우리 청라 이동에 거기 보면 1층에 그 도서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행정센터도 가게 될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얘기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밑에 가서 책 한번 볼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주위에 뭐 어떤 책을 읽는 공간에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탐험해보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네. 저는 지방에 갔을 때 그 지역의 특색이 묻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 늘 가면 이제 관광하러 가잖아요. 네. 관광도 좋지만 가끔 거기 특색 있는 도서관 찾아보는 거, 방문해보는 거 재밌어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 갔는데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을 봤는데 너무 특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가봤는데. 맞아요. 저기 되게 재밌었어요, 아이가. 네, 우리나라 의외로 네. 되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도서관들, 또 이렇게 융합 같이 복합 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뭐 캠핑 가실 때 네.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 도중에 뭐가 있는지 그런 곳이 있으면 같이 가보고 네. 뭐 좋은 것도 가겠죠. 뭐 좋은 풍경 있는 것도 가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중요하다라는 거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너무 두서없이 그래서 정리는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독서 환경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책을 꼭 책꽂이에 넣는 것이 아닌 아무데나 이제 손이 잡히는 아이가 편한 곳에 책을 배치해라. 맞나요? 네. 두 번째,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관심을 갖는 책이라면은 뭐 학습 만화여도 좋다. 네. 저는 그게 1번이에요. 1번 제일 중요한 환경. 거. 환경. 문화적인 환경이잖아요. 네. 강요하지 않는 것, 환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 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같이 의견을 공유하거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그냥 팁 정도, 팁이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이 뭘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일부가 독서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독서 활동만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같이 게임할 수도 있고, 같이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중요한 세 가지를 봤을 때, 그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좋은 팁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더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것들이 더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책도 소중하지만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네.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부터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돼요. 네. 조금씩 대화 시간 늘려간다던가 적어도 밥 먹고 나서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던가 네. 우리가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잘 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심이 이제 공통의 화제를 만들고 대화하는 기술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고민에 있는지, 그다음에 뭐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려면 이게 늘 요즘 학교 어땠어? 뭐 이렇게 점검하듯이 하면 안 되고 늘 어떤 공통의 주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아이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대화는 네. 이제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네. 뭐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점검이 아니라는 네. 거. 네. 저도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뭐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그거를 캐치를 해서 관련 도서를 많이 캐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더라고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두서없이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볼지. 근데 저는 독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의 어떤 그런 네. 같이 하는 문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되면 다른 것도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만의 대화하거나 같이 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아띠님들도 교육자이신 전문가이신 교장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